내가 이제 거기서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지. 네. 내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 네.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네. 이 오디오가 어떤 오디오냐면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영상 속에 나오는 오디오인데요. 이 오디오의 주인공이 바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입니다. 이미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후배 검사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그 목소리입니다. 자, 이걸 바로 취재를 해서 보도한 곳이 뉴스타파인데요.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한상진 기자와 함께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도 좀 영상을 좀 다 봤는데요. 네. 일단 그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네. 보니까 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그 방송사 기자들이 많이 쓰는 네. 앵글이 좀 거든데 이게 그 가방 속에다 그렇게 촬영을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으로? 네네. 그러면 이것은 윤우진 전 서장에게 그 고지를 하고 촬영을 했던 겁니까? 촬영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고지했습니다. 고지했을 예, 때 괜찮다고 한 거고요. 아니 뭐 괜찮고 말고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음. 어쨌든 이 보도 내용 보도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알려는 드렸습니다. 그 보도를 한다고. 네네. 예. 자, 근데 이 그 촬영이 있었던 게 지난해 12월 31일이라면서요. 네. 근데 왜 지금 공개가 됐어요? 이게 무슨 시점을 제가 뭐 재고했던 건 아니고요. 음. 작년 12월 31일 날 저도 이제 윤우진 씨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 근데 이 대화 이후에 제가 바로 이제 보도를 준비했는데 예. 본인이 이제 막 재수사가 시작된 직후고 해서 음흠. 본인이 보도를 좀 미뤄달라고 음. 간곡하게 요청을 좀 해주셨고 윤우진 전 서장이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지난 한 6개월 동안 뭐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면서 제가 이제 계속 설득을 했고요. 음흠. 이 보도 나가기 며칠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뭐 보도를 곧 낼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뭐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데 예. 어쨌든 뭐 그 이분이 뭐 마지막 만났을 때도 이남석 변호사를 윤석열 씨에게 소개받았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저는 뭐 보도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진 기자께서 계속 이제 이 문제로 이제 그 계속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 오셨던 거로 좀 네.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도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가운데는 어떤 사건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간략하게 윤호진 네. 사건이라고는 개요를 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012년에 시작된 사건이고요. 예. 당시 용산 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 씨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하자 그 윤석열 씨가 그 당시 이제 부장검사였는데 윤석열 씨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라는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되고 수사를 받던 도중에 이 용산 세무서장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피하고 그리고 한 8개월 동안 해외를 떠돌다가 네. 뭐 그 사이에 이제 국세청에서 파면도 됐고요. 예. 떠돌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또 붙잡혀 들어가지도 않고 한 1년이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무혐의. 뭐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후배 검사인 이남석 이제 이때는 검사복을 벗은 상태였죠. 이남석 씨요? 예. 당연히 변호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사복을 벗은 상태 이남석 변호사를 윤호진 씨에게 직접 소개를 해준 거냐 아니냐. 네네.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영상 오디오에 나온 것처럼 윤호진 전 서장은 윤석열 전 총장이 소개를 해줬다라는 취지의 지금 답변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소개로 그러니까 왔다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윤우진 씨가 어제 저희가 이제 보도해 드렸던 그대로 이남석 변호사가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예. 윤석열 선배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예. 이남석 변호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그건 이제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2012년에 뭐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 당시에 뭐 이미 다 공개했던 파일이긴 하지만 윤석열 씨 본인도 2012년에 다 인정을 했었던 내용. 그때 통화했던 그 네, 통화 맞습니다. 내용이 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죠. 네네네. 그게 이제 저하고 이제 전화 통화했었던 건데 예. 그때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예. 뭐 본인은 이제 그런 취지였죠. 내가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건 사실인데
뭐 이게 뭐 가까운 사이에 변호사 정도 소개시켜 주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안 된다. 왜 이걸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주장이 윤석열 씨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어제 영상을 보니까 윤우진 전 서장은 두 버전으로 답변을 하는 것 같던데요. 아, 네네네. 또 하나 답변이 좀 약간 결이 다른 게 있지 않았습니까? 결이 다른 게 아니고요. 뭐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그 말을 하는 거를 저는 그냥 뭐 들어주는 입장이니까 네. 일단은 본인이 겪은 거 네. 나는 이남석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해서 전화한 이남석입니다라고 자기는 얘기를 듣고서 만났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얘기고 네. 나중에 윤석열 씨와 윤대진 씨,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장은 자기 친동생이죠. 그렇죠. 윤석열, 윤대진 두 사람한테 이제 전해 들었다라는 내용을 또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남석 변호사가 이제 검찰복을 벗고 이제 변호사가 된 다음에 네. 윤석열, 윤대진 씨에게 이제 인사를 하러 가는데 마침 이제 그 자리에서 윤우진 씨의 뇌물 사건 관련된 대화가 나왔고 네. 그러면 이남석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라는 얘기를 할 때 윤석열,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 윤대진 두 분이 상의를 해서 이남석 씨를 보내기로 했다. 난 그렇게 전해 들었다라는 얘기니까 하나는 자기가 직접 겪은 거고 하나는 이제 전해 들었다는 얘기니까 두 개가 뭐 배치되는 건 아니다. 예, 배치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의혹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뭐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도. 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청문회에서 그 답변이 거짓 답변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윤우진 씨의 말만 들어봐도 예.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 혹시 윤대진 씨나 이남석 변호사는 혹시 취재를 해보셨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2012년부터 계속 취재를 했고요. 네. 2019년 인사청문회 윤석열 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제가 어쨌든 해명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여러 번 요구했는데 네.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윤대진, 윤석열 그리고 이남석 변호사 그 세 명이 동일한 입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낸 적이 있어요. 청문회 예. 직후에. 그러니까 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는 과정에 윤석열 씨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윤대진 씨가 결정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해서 낸 바가 있어서 예. 사실은 그분들이 냈던 입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제 보도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이남석 변호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소개로 연락드립니다라고 했다라는 것도 그러면 그런 일조차 없다라는 겁니까? 주장은? 뭐 그렇죠. 그런 일 자체가 없고 윤대진 씨가 보냈다라는 거죠. 이분들 주장은. 그렇다. 네. 어제 그 뉴스타파가 이 영상을 공개한 후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남석 변호사는 2012년 윤우진 전 서장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 네. 하나 이거. 두 번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얘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이다. 네. 세 번째, 이런 내용은 청문회 당시 여당 의원들도 모두 수긍한 바 있다. 네. 이 세 가지 어떤 입장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거꾸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당시 여당 의원들이 수긍을 했건 안 했건 이거는 그 언론과의 언론 보도와 관련된 문제니까 그거는 뭐 제가 해명을 할 가치가 없는 얘기고요. 예. 두 번째 윤대진 씨가 소개했고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는 2019년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냈던 입장을 리바이벌한 거니까 예. 뭐 그것도 제가 뭐 언급을 할 가치가 없고 다만 이남석 변호사가 그 당시에 윤우진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그러니까 저희 뉴스타파가 이미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하고 계시는데 그 윤우진 씨가 2014년 11월 달에 파면된 이후에 국세청에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요. 2014년 11월입니다. 예. 그리고 2015년 초에 승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직을 하게 돼요. 그 윤우진 씨가. 그 당시 본인이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윤우진 씨가 주장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망을 갔는데 예. 국세청으로부터 출근하라라는 통보를 자기는 받은 적이 없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형사사건 변호인이지 국세청의 서류를 송달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국세청이 이남석 변호사에게 뭐 이메일이든 아니면 뭐 그 서류를 보내서 출근을 통지하라는 연락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는 이남석으로부터 전해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내용이 좀 어렵나요?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내가 선임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뇌물사건 내사사건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요? 이제 그거를 윤우진 씨가 법정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씨는
이남석 변호사가 윤우진 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윤우진 씨는 이남석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얘기가 지금 빡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윤석열 씨야 뭐 이 사건에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남석 변호사도 지금 같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뭐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우진 씨와 윤우진 씨로부터 법률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때 뭐 선임계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어쨌든 뭐 선임계가 있었고 없었고를 떠나가지고 네.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판결문에. 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원이 낸 판결문에 이남석이 윤우진의 내사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적시로서. 그건 저희가 뭐 추가로 뭐 검증을 해야 될 하등의 필요가 없는 판결문에 얘기죠. 그렇게 적시.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사실 어찌보면 근본적인 문제인데 자 그러면 변호사를 소개해 준 행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변호사법 36조 37조에 보면 예. 수사기관 종사자는 그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뭐 이제 근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예.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변호사법에. 예. 그럼 그러니까 변호사법 뭐 선임하고는 관계 없고요. 예. 소개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되고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렇죠. 명백하게 만약에 그렇게 소개를 해줬다면.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후속 보도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뭐 후속 보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 저희가 이번에 그 윤은희 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2012년에 있었던 본인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돼서 뭐 저희가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들은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윤석열 씨 때문에 지금 윤우진 뇌물 사건이 지금 굉장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요. 네. 사실은 윤석열 씨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아니더라도 예.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현직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 해외로 도피를 합니다. 초유의 일이죠. 그리고 나서도 한국에 들어와서 단 하루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2년 정도가 지나서 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간에 이 윤우진 씨와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조계의 인맥들이 네. 이 사람을 비호하고 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공소시효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영상 공개된 후에 윤우진 씨나 다른 분들 혹시 연락은 없었습니까? 뭐 윤우진 씨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네네. 주변 사람들이요? 네네. 뭐라고 하던가요? 뭐 윤우진 씨가 많이 괴로워한다고. 예, 그런 얘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였습니다.